안녕하세요. 세일즈 아이템 운영자 임재명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원래 그 정기 방송 하는 날인데 제가 한 2주 정도 빼먹었죠. 음, 정확히 경황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다사다난했던 그 2013년도 그 마지막 날이네요. 저한테는 그 2013년도가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좋으셨나요? 저는 좀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우리 세일즈 아이템이 잘 뭐 많이 성원해 주셔서 잘 해오기는 했는데 한 2년 전, 1년 전부터 사실 그 대단한 정체기에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일즈 아이템 그 시즌 3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힘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특히나 그 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사다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우리 그 영업직 종사자들한테는 부침이 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세일즈 아이템의 그 가장 많은 그 직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카드 영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특히 부침이 되게 심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카드가 장롱속 카드까지 합쳐서 1억 2천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5천만 인구 중에서 실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3천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천만 장이 발급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그런 그 현상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기관에서 이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많이 했죠. 일단 그 포화된 신용카드 시장, 아무래도 그 시장이라는 게 포화가 되면 그 부작용이 나와요. 일단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의 그 모집 질서가 흐려지고 또 어떤 또 그러다 보니까 영업 고객한테 고객의 어떤 심지어는 고객의 불이익으로까지 연결되고, 뭐 어쨌든 그렇지만 뭐 카드사는 연이어 뭐 사상 최고의 어떤 그 수익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미뤄보면 씁쓸하죠. 늘 이렇게 터지는 건 우리 영업사원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벌름들은 다 벌어요. 회사들은 다 벌 건 벌어요. 그냥 우리 영업사원들이 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아니지?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하나? 새우 싸움이 아닌데? 어쨌든 두 고래 싸움에 끼어있는 우리 새우들이 다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 카드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봤을 때 일단 그 연초에 그 큰 이슈가 일단 우리 카드가 그 분사한다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저도 좀 그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결과는 실망스럽게도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분사 효과가 전혀 나질 않았죠. 그래서 우리 카드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큰 이슈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농협 카드가 좀 영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했고요. 뭐 특정 회사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농협 카드로 많이 몰려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밑에 지금 들리는 게 전북은행에서 카드 영업 조직을 지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서 지금 모집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좋다고는 합니다. 많은 글쎄 그거는 뭐 특정인의 얘기고, 좀 이렇게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지방은행이다 보니까 어떤 많은 자금이나 소위 말해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의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카드하고 외환카드가
합병을 이제 뭐 추진을 하는가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통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어떠한 그 효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부정적으로 나타날지. 근데 뭐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한 게, 외환이든 하나든 사실은 이게 뭐 신생 업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각자가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가질 만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쳐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기대 효과가 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슈라면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런 게 있네요. 우리 카드 모집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카파라치 제도, 참 우울한 그 이슈인데, 카파라치 제도가 올 여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저희 회원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몇몇 분들이 그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이 모집 질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설계사들끼리 과당 경쟁을 해서 불법적으로 사은품을 고액의 사은품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게 작용된 어떤 그런 게 결국은 카드사에서 그러지 않았었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 불쌍한 새우들, 우리 영업사원들 등만 터지고 있는 거죠. 뭐 카드사의 이슈는 뭐 그 정도로 올해가 될 것 그 정도 그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이슈라기보다는 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 뭐 재작년보다 점점 그 선지급률 같은 거 줄어들고 있고, 또 그 완전 판매를 위한 어떤 그런 그 기조에 의해서 실제로 계약을 하기까지 그런 과정이 되게 까다롭고, 뭐 보험은 뭐 오래전부터 어려웠지만 특히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대출은 뭐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개점 휴업 상태 정도까지 빠질 정도예요. 그 제가 세일즈 아이템 이거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상담하러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무슨 뭐 일반 뭐 초보자라든가 구직자가 상담하러 온다기보다는 그 기존의 대출 영업으로 뭐 다년간 해왔던 분들, 뭐 심지어는 뭐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구직 상담을 하러 올 정도면 사실은 말 다 했죠. 지금은 대출 중에서도 그런 어떤 그런 이금융권의 아주 뭐 그 몇몇 그 수탁 기업에서 좀 하는 거, 소액으로 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 담보, 모기지론 뭐 이런 쪽, 햇살론 뭐 이런 게 약간씩 그런 쪽에서 미미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2013년도에 그 대출 영업 분야는 거의 뭐 죽음 그 자체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업들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물론 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뭔가를 팔러 다닐 때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됐어요. 특히 어떤 그런 그 소모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가 서비스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많은 직격탄을 받았었죠. 결론적으로 2013년도에 어떤 그런 끝맺는 입장에서 2013년도를 한번 평해보라고 한다면 아주 힘든 한 해였다. 아주 그냥 살아남느라고 정말 다분히 대단히 애들을 쓰셨습니다. 뭐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이제 2014년도죠. 그러면 다가올 2014년도는 어떠할까? 참 즐거운 얘기를 해드려야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2013년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밤이 본격적으로 온 것도 아니다, 어둠이 본격적으로 온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제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많은 회원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다양한 액션들을 항상 뭐 좋든 싫든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명을 놓고 볼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그 추세를 보면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대수의 법칙처럼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영업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다 어렵겠죠. 일반 고용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자영업 시장은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인기 사탐 강사 최진기 씨 말처럼 생존 경제의 그런 상황입니다. 생존하느냐, 뭐 돈을 버느냐, 뭐 이렇게 대박을 나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존해낼 것이냐. 어차피 그 경제라는 것은 그 오르막 내리막 그 어떤 사이클을 이루는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지금 세계적 미국을 비롯한 어떤 그런 그 글로벌한 그런 경제는 이제 오르막 그 내리막에서 그 추세가 이제 그 파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니죠. 네,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실 경제가 나쁘면 그 직격탄을 서민이 막 받고 경제가 좀 좋아지면 그 과실 혜택은 대기업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늘 서민들은 항상 어려웠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요새 무슨 뭐 골목 상권 살리기, 뭐 소상공인 살리기, 뭐 대기업이 침투한다, 뭐 내내 그런 것도 그 일련의 그런 어떤 얘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그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우리처럼 영업직에 뛰어든 사람들 그냥 좀 더 거시적인 시각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좀 뭐랄까 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그 한 해를 이제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글쎄요 이 얘기는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 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 이 얘기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사람이 부럽죠. 근데 잘하는 사람도요 그 내일이 그 사람의 내일이 밝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먼 미래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경험을 쌓거나 혹은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단련의 과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그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 영업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뿐더러 또 머무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영업 지금 여기서 제 말에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영업을 좀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은요 그 영업의 그 연속성이라는 게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요새 지금 우리 사이트에 제일 많은 그 카드 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제 말에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카드 영업하면 길어야 6개월?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는 3개월 반짝 좋았다가 확 내리막 꽂고 막 이래요. 그냥 카드 회사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발급 정책 같은 걸 확 바꿔버리고 뭐 아니면 수당을 팍팍 깎는 식으로 막 바꿔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수당 몇 푼을 깎였다 혹은 발급 기준이 뭐 조금 뭐 강화됐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현재 영유하고 있는 이 영업직에 대해서 더 이상 영유를 할 수 없을 정도만큼 그런 타격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단지 글자 몇 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옮겨가고 또 다른 데 옮겨가고 그 옮기는 과정에 그 텀 한두 달은 또 그냥 그 손가락 빨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쪼들리는 거죠. 뭐 영업에서 그렇게 돈 번 사람들 그냥 순수하게 영업 자체로만 돈 번 사람들 글쎄 뭐 많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보아온 바거든요. 영업사원들 뭐 사실 힘든 일 하는 거죠. 뭐 영업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고 누구는 뭐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업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자기가 영업을 해서 자아가 실현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운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뭐 저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존경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자아를 실현하고 환희에 찬 직업은 보편적으로 아니에요. 힘든 일이죠. 뭐 그것도 몸도 힘들고 보통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육체노동, 정신노동. 뭐 보통 이렇게 양분되는데 이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다 하고 있는 게 내가 볼 땐 영업직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저 같은 제가 하는 말을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는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1년 후에는 뭐를 할까? 혹은 3년 후에는 뭐를 할까? 좀 더 겁나는 건 다들 은퇴하는 어떤 그런 50대, 4, 50대 가서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 내 처자식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와.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답답해지거든요. 저도 진짜 답답해요. 분명한 거는 사람이 평생 영업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영업하고 내일도 영업하고 이번 달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올해도 영업하고 내년도 영업하고 30살 때 영업하고 40살 때 영업하고 50살 때 영업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어떠한 그런 어떤 그 계기에 의해서 혹은 내 스스로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열심히 영업을 한다 손 칩시다. 그리고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칩시다.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지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아마 대다수는 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닥쳤을 때는 그건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곧곧이 지치지 않고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설령 내가 그렇게 서 있고 싶어도 그 주변 환경이나 혹은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버텨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도 여기저기 기웃기웃대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나이 저보다 드신 분들도 사실 저한테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분들 찾아왔을 때 얘기 들어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왕년에 한두 번씩 잘 나간 적 다 있고 지금 어쨌든 어렵고 대부분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면 세상을 잘못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아니면 열심히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게 바로 영업직이 갖는 그런 어떤 그 딜레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 이번 달 카드값 갚느라고 정신없어. 물론 그것도 삶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되게 우매해요. 한 달 후에 벌어질 일 혹은 1년 후에 벌어질 일을 내가 어떻게 보면 예측도 되고 진짜 거의 막 진짜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 힘든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 아주 나쁜 그런 어떤 결코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네. 그래도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새 밑에 굳이 이렇게 이 무거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 회원 여러분들도 지금 영업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도 1년 후 혹은 3년 후, 10년 후를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뭐 계략적이나마 그런 설계 계획을 플랜을 짜 놓으셔야 돼요. 계속 영업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늙어서까지 영업할래? 그것도 한 20억 좀 땡겨놓고 투자 좀 해놓고 집도 사놓고 그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저기 뭐 놀러 댕겨야 되는 거 아니야? 놀러 댕기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막 안달나지 않은 그런 삶은 살지는 말아야겠다. 요즘에 어쨌든 우리 나이 때는 이제 거의 뭐 심하면 100살을 넘게 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60세? 그래 60, 아무리 노령화 초고령화 사회라 하더라도 60세가 넘어서는 사실은 일하기는 힘들 거예요. 뭐 일이라고 해봐야 무슨 뭐 어떤 아주 단순한 어떤 무슨 뭐 박스 줍는다든지 무슨 아니 공공근로라든지 뭐 그런 쪽의 일을 하겠죠. 결국은 그런 식의 일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일거리라는 것은 생계 수단으로 사실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나중에 그렇다고 사람이 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이 먹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그런 나의만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 채널, 캐시카우 뭐 이런 게 만들어져야 돼요. 제일 좋은 거야. 빌딩 한 채 뭐 이렇게 사놓고 세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지금 한 방에 몽창 많이 벌어놓든가 아니면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 일,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은 수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려고 해서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세일즈 아이템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 중에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사이트라는 게 만들어서 활성화되면 일정하게 패턴이 돌아가면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수익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물론 지금 뭐 아직은 뭐 제가 은퇴할 때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일은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 되면 우리 세일즈 아이템은 분명히 그 판매 전문 회사가 될 것이고, 저는 뭐 거기에 뭐 실무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무슨 뭐 대표이사를 하고 있거나 혹은 뭐 무능하면은 뭐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잠시만요. 노트북이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네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바람직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험도 쌓고, 뭐 아마 이 사실은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경험도 쌓고 그 다년간의 경험을 쌓는 동안 알아진 다양한 인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영업 전문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많이 보셨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뭐 웬만큼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영업사원 대여섯 명 이렇게 고용해놓고 지금 여직원 한두 명 놓고 영업하다가 뭐 보통 좀 어느 정도 벌다가 뭐 아이템 하나 기가 막힌 거 잡으면 대박도 한번 났다가 또 현상 유지하다가 또 대박 났다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해요. 크게 리스크가 없고 고자본이 투자될 것도 아니고 좀 무난하죠. 물론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뭐 사무실 같은 거 내고 뭐 직기피품 깔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야 되겠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늘 처음에 와서 내가 좋은 아이템을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을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경험은 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카드 영업이 됐든, 혹은 무슨 뭐 건강식품 뭐 영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식품류 영업이 됐든, 어떤 아주 빡센 영업일수록 좋겠죠. 그런 영업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다가 보면 그 경험에도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밑바닥에서 그냥 박박 기는 그런 것 경험치도 필요하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레벨의 경험치, 그 위로에 또 어떤 그런 경험의 레벨의 경험치, 그런 것들이 어떤 단계적으로 나한테 쌓여서 그게 내공이 되죠. 그러면서 물론 내가 뭐 처신도 잘하고 살아야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유관된 사람들을 많이 알아줘요. 인맥 같은 경우를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떤 사업화할 때 그런 인맥의 어떤 도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경험이 녹아나 있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되게 크죠.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일반 보통 무슨 건강식품이라고 하죠. 아니면 무슨 통신 관련 아이템 이렇게 해서 영업 사무실 차리는 데를 많이 봤어요. 지금 한 영업사원 한 4~5명 정도 이렇게 매일 출퇴근하고 이렇게 전업으로 일하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정도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그 오너는 거의 웬만한 사업체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람보다 훨씬 실익이 크더라고요. 저는 무슨 밖에 무슨 10억씩 5억씩 들여서 식당 차리고 카페 차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단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자기만의 어떤 식당 한번 차려보십시오. 1년 365일 휴일을 변변히 놀 수가 있습니까? 가족을 제대로 건사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사람이 버는 때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리스크가 되게 크죠. 그런 어떤
막상 잃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어떤 영업 쪽에 일을 하시는 영업 관련 사업을 차린 분들을 보면은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안 됐다고 해서 이건 리스크가 없죠. 왜 사무실 내가 임대했다 그냥 바로 빼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그랬을 때는 대단한 어떤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글쎄요. 오늘 뭐 지금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을 확 갑자기 앞으로 당기는 바람에 지금 청취자는 없네요. 그래서 보면 이게 녹화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비밀 방송을 해놨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나 왜 이래. 어쩐지 이런 얘기 안 들어오지. 아무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영업 쪽에 어떤 관련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14년도가 됐을 때 아까 지금 모두에 말했던 게 그거죠. 단지 내가 영업을 이번 잘해서 500만 원을 벌여야 돼, 300만 원을 벌여야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원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에 완전히 나를 함몰시키지는 말라라는 거죠.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멀리 보면서 내 삶의 어떤 중간에 일부 그 어떤 중간 과정이다. 이런 좀 약간 좀 통 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이제 듭니다. 2014년도에 이제 저희 세일즈 아이템도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죠. 지금 저번 방송하고 뒤에 배경화면이 틀리죠.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왔죠. 예전에는 대림역에 조그만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막 했었는데, 물론 뭐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막 그 앞에서 막 먹고 놀고 막 하긴 좋았어요. 술도 퍼먹고 막 좋았는데 그건 놀이방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마침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예전에 한번 공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국민생활체육회 이쪽 일을 하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물론 제가 이제 여기 또 어떤 그런 저희하고 이제 그런 MOU 체결해서 뭐 하는 부분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제가 원래 주력이 컨설팅이니까 컨설팅, 조직 세팅, 리크루팅, 훈련, 육성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 사무실 내에 어떤 별도 공간에 사무실을 좀 이렇게 내드릴 테니까 좀 와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도 그래서 몇 번 고사하다가 에휴 그래 거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일이 안 돼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놀이방처럼 돼버렸어요. 동네 사랑방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물론 여기도 저희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오픈하고 여기 훨씬 크죠. 와서 훨씬 더 잘 놀 수 있을 거예요. 놀러 오세요. 근데 어쨌든 좀 일은 또 일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왔어요. 또 일이 되려니까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뭐 한 2-3일 만에 갑자기 처음에 보러 온 사람이 오늘 바로 지금 들어오고 싶다고 짐 바로 빼달라고 해가지고 어제 막 부랴부랴 막 그냥 집기니 뭐니 다 그냥 막 그냥 거의 막 그 사람한테 그냥 헐값에 그냥 다 주고 책 몇 권에 그냥 여기 회원들이 갖다 줬던 화분 뭐 이렇게 기념품 요런 것만 그리고 컴퓨터 이거만 들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근데 뭐 괜찮네요. 아담하고 오붓하고 좋습니다. 물론 사무실 되게 큰데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왜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옆에 바로 회의실도 크게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수시로 어떤 그런 아이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단체를 이렇게 뭐 솔직히 1대1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해주는 거는 제가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물리적 시간으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려고 그래요. 매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구직 상담은 그때, 그 다음에 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런 지속적인 그런 파워포인트로 PT 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남는 시간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 더 앞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좀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세일즈 아이템 그동안 뭐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전화 많이 하셨어요. 전화 많이 하고 뭐 이거 물어보고 싶다 많이 하셨는데 뭐
힘은 들지만 그걸 거부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제가 아까 어서 오십시오. 아까 제가 깜빡 테스트 할 때 방 비밀번호 설정해 놓고서 방송을 한 25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있었네. 내가 그걸 몰랐어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녹화해 놓은 거 제가 그 사이트 내에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면 되죠. 하시고 어쨌든 2014년도에는 이 환경 하에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그런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계적인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일날부터 이제 오니까 그때부터 많이 좀 방문 좀 해주시고요. 괜찮습니다. 여기 되게 넓으니까 노실 때 많아요. 노실 때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카드가 됐든 대출이 됐든, 그리고 여기가 좀 어떤 좋은 어떤 시장 환경을 좀 이렇게 기획안이나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만나는 족족 다 무슨 생기는 게 있고 막 이러기야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꾸 보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하나씩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오시고, 저도 지금 이제 새해 맞아서 새로운 각오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우선 오전에는 이제 운동을 좀 해서 제가 살을 8kg 쪘더라고. 엊그저께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 중에 프로필 사진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모델로 해서 사진을 찍어줬었죠. 근데 제가 사진 깜짝 놀랐잖아요. 와, 그게 그렇게 한 1년 새에 부쩍 늙고 그렇게 1년 새에 그렇게 살이 무지막지하게 찔 수가 있나. 좀 그래요. 이렇게 살도 좀 빼고, 오후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타임을 나눠서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사이트 상단에 방문 상담이라는 메뉴 있잖아요, 배너. 그 안에 내용으로다가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스케줄 시간, 방문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상담 가능한 것까지도. 지금 사실 제가 너무 광범위한 거는 힘들어요. 무슨 예전에 예전도 아니지, 사실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인데, 내가 무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하는데, 거기에 인사, 회계, 리크루팅, 기획까지 다 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제가 좀 사실은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좀 저랑 개인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디테일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 특히 앞으로는 어떤 1대1 상담보다는 어떤 그런 테마에 맞춰서 매일매일, 거의 가급적 매일매일 우리 옆에 프로젝트 빔을 쏘면서 회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비록 제 사무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MOU를 체결하면서 그런 것도 했어요. 제가 사전에 양해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고 거의 놀러도 올 것이고 여기를 시끌시끌 깽판을 칠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라고. 그렇죠. 영업사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그쪽에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영업사원이든 사람이든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부담 안 갖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오실 때 제발 빈손으로는 오지 마시고 하다못해 무슨 커피라도 하나 들고 오세요. 그럼 여기 사무실 사람 여기 사무실 직원도 사실은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사무실은 한 60~70평 되는데 직원 한 4명?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도 그나마도 저 안에 지금 들어가서 있어요. 여기는 거의 제가 혼자 다 쓰다시피 하니까요. 부담 안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이제 몇 시간 후면 가겠죠.
뭐 떠나간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2013년도가 여러분들에게는 비록 우울하고 어두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다가올 2014년도에 그 어떤 우길승천하는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었다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그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일즈 아이템 2013년도에 운영자인 저희 어떤 그런 그 외도라고 해서 뭐 딴 여자 만난 게 아니고요. 다른 일에 좀 이렇게 한 거, 그거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정체기를 겪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시즌 3를 시작했고, 제가 다시금 이렇게 추스려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아이템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쉼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커뮤니티라는 그 애매모호한 표현도 거부합니다. 세일즈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를 이용해 먹었다고 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충분히 이용해 먹으세요. 물론 저희도 무료 봉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와 회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딱 매칭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겠죠. 저희도 그걸 봅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원해도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희도 그렇게 크게 저희를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단지 내 좋은 기획과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떤 그런 추진력이 아무리 있어도 세상 일을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세일즈 아이템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 충분히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벨이 딱 나뉩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박경철 씨 그거 보면 거기 그 있잖아요. 0.1%의 W, 그 다음에 0.9%의 그 W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99%는 잉여인간, 말 그대로 숨만 쉬는 생물체.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세일즈 아이템 회원들에서도 그러나마 비율이 나올 거예요. 저의 이 말의 진위를 정확히 깨뚫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득달같이 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때로는 눈꼴 사납고 거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한테 받아갈 거 있으면 받아가고 뭐 해갈 거 있으면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0.9 정도 되는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직설적으로 말도 못하지만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뭐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도 하고 막 비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99%의 잉여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리죠. 운영자 뭐 바쁘겠지. 운영자 만나면 이런 거 해주겠어?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물론 저 바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바쁜 게 스트레스로 확 표시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영업하러 다니면서 환영받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딱 그 얘기를 하시면 좋죠. 단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확 끌릴 수 있는, 내가 확 거기에 확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이나 그러한 사전 준비를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와서 그냥 뭐 놀러 왔어요. 진짜 전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나가다 한번 들려봤어요. 그냥 놀러 가대. 물론 설령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왜 말을 그렇게 놀러 왔다고 그래요? 사실 뭘 배우러 왔건 혹은 뭘 물어보러 왔건 아니면 뭘 이용해 먹으러 왔든 온 거지, 놀러 온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놀러 왔다고 그래요? 놀러 오지 말고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오면 좋죠. 어떤 목적을 갖고 오면 좋은데, 그 목적조차도 사실은 서로 헛걸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당신을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쪽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저도 상황을 봐서 이건 제가 상담해봐야 사실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오세요 라든가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언제 오세요,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미리 그 정도 선언을 이렇게 던져주고서 찾아오시면 적어도 저를 만난 거 자체가 그렇게 시간 낭비였고 손해보는 짓이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게 해드릴게요.
저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도 뭐 이렇게 뭐 생활인이지만 이 세일즈 아이템을 운영하면서 내가 그래도 끝내 버리지 말아야 할 게 무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팔아봐야 그 돈도 안 되는데 탕수육 팔아야 되는데 이 짜장면 메뉴 없앨까? 뭐 없애면 안 되잖아요. 짜장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없는 중국집 상상이나 되십니까? 똑같아요. 돈이 안 돼도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은 메뉴판에 맨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일즈 아이템 하면서 저도 인간한테 치이고 짓고 막 너무 힘들고 막 해도, 그리고 오는 사람한테 막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악다구니 써도, 세일즈 아이템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메뉴판 꼭대기에는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 사면초가 궁지에 빠져있는, 고민에 빠져있는 그런 회원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상담해주는, 그게 바로 우리 세일즈 아이템의 짜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짜장면 메뉴에서 영원히 안 뺄 거니까요, 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 오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정도의 어떤 사전에 저를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좀 그렇게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2013년도보다 훨씬 더 그 영업 환경이 어려울 거예요. 예. 카드도 더 어려울 거고, 대출은 말할 필요도 없고, 보험 죽음일 거고, 막 뭐 좀 이렇게 안 될 어려운 요인을 찾아보라면 한두 끝 없이 얘기하겠는데, 뭐 좋을 거 좀 찾아봐 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할 때 미래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그런 어떤 그 나만의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해야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뚜렷한 나의 그런 어떤 계획에 어떤 그 반석을 세우는 그 원년이 다가오는 201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40분 동안 넘게 지금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또 내일부터는 이제 옮겼으니까 스팟도 하고 자주 할게요. 되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 툴툴 털어버리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뜨는 해도 좀 보시고 2014년도를 새롭게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같이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정말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